그럼 약간 다른 얘기지만 발롱은 덴벨레가 탈 거라고 보시나요? 덴벨레.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중에 일부는 이거 라민 야말이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라민 야말이 갖고 있는 그 천재성과 그리고 플레이의 임팩트란 말이에요. (2024-2025) 시즌 팬결산 오늘은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두 팀을 따로따로 하겠습니다만 또 뭔가 통과제리 느낌의 네네. 영주형 그리고 형주형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 인사할 때 엄청 약간 좋네 오늘 텐션. 그래요? 이스타 역사상 예. 가장 오기 싫었습니다. 굳이 결산 따위를 왜 하냐? 돌아봐야지 앞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때 이제 형님이 오니펜스 올 때만 하더라도 뭔가 리가도 그렇고 완전히 다 끝나는 상황이 아닌 그렇죠. 그때만 해도 가능성이 그렇죠. 다 일말 있었는데. 있었죠. 뭐 아스날도 무관으로 끝났고 레알 마드리드도 무관으로 끝났고 무관. 예 무관. 무관이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레알은 UEFA 슈퍼컵도 타고 인터컨티넨탈 인터컨티넨탈 예. 나름 이관왕입니다. 네. 같이 할 순 없죠 우리가. 그러네요. 네.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에 많이 즐겼잖아요. 또 했죠. 네,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하고, 근데 이게 약간 라리가도 우승하고. 사실 두 팀이 몇 시즌 즐기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과 어떤 그런 게 있는 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관이라는 거에 압박을 좀 많이 받는 팀 중에 하나가 레알 마드리드라 먼저 영주형 자리인 만큼 또 바르셀로나를 먼저 하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끝나고는 좀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레알 팬분들이. 여러 가지 경기 외에도 또 이슈들이 그러게요. 있어가지고 예. 그거만 없었으면 사실 뭐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또 약간 아니, 이미지까지. 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엘크를 잘 치렀으면. 그렇지. 야, 니네가 우승하면 뭐해? 그렇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맞아. 엘크를 다 지배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버리니까 아하.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죠, 사실. 참고로 이제 올해 엘클은 이스타에서 한 번도 저 안 불렀잖아요.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스타 TV에서 볼 때마다 바르셀로나가 뭔가 당군하고 볼 때도 그렇고, 감스타하고 볼 때도 그렇고, 얘하고 볼 때도 그렇고, 찬호하고 볼 때도 그렇고. 형님 그럼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떻게 좀 또- 불러주십시오, 예, 엘클 그렇게 해서 때. 좀. 네. 그리고 또 알론소가 왔잖아요. 예. 자, 어쨌든 일단 바르셀로나 결산을 함께 하는데 또 저만 있는 것보다는 또 각자 이 엘클라시코 라이벌이기 때문에 라이벌이 보는 어떤 평가도 함께 좀 곁들여 주시는 게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좋습니다. 네. 그러면 24-25 시즌 시즌을 한 줄로 평한다면 형님 보시는 바르셀로나 한 줄 평. 이거부터 스타트 해보시죠. 아름다운 시즌이었다. 아름다운 시즌. 꿈이라면 깨기 싫다. 깨십시오, 형. 네. 꿈깨. 저는 바르셀로나를 위한 바르셀로나에 의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 정도로 이 시즌은 바르셀로나가 잡아먹은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했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인테르전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 플릭 감독의 데뷔 시즌에 이 정도라면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시즌이다. 장미급이네요. 뷰티풀 월드죠.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시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름다운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10점 만점에 이 평점을 매긴다 하더라도 꽤 높겠네요. 10점 만점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저는 8.5에서 9점 사이? 오.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상상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인테르하고. 네. 근데 그게 여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다음 시즌은 더 힘들겠다. 왜냐면 한지플 감독은 올 시즌의 스타일, 컨셉 모든 면에서 센세이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일격을 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거 어쩌면 트래블 달성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챔피언스리그 상황까지 갔으면 정말 잘한 거죠. 잘한 거죠. 네,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몇 강까지 갔죠? 8강인가? 파리한테 패배했죠. 네. 아라우 이 새끼가 기억난다. 맞다. 네.
그전 시즌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여하튼 트래블 할 수 있다는 그 꿈이 너무 컸어 그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챔피언스리그 4강 간 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코파델레이, 스페르코파, 라리가 우승 만족합니다. 8.5에서 9점이면 뭐 굉장히 만점에 가까운 네. 점수인데 이건 형준이 형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2-4-25 시즌에 유럽을 통틀어 가장 재밌는 축구를 보여준 팀이 바르셀로나다라는 평가가 제법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파리가 훨씬 재밌었어요. 아유 결승 봤잖아요. 예. 얼마나 화려한 축구.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파리 축구가 제일 재밌었죠. 예, 찬영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씁쓸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제일 재밌었어요. 펩 시절이라든가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시절은 너무 압도했어. 그래서 오히려 지루할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3의 팬이 보기에는 어차피 바르셀로나가 이기는데 맞아요. 어차피 바르셀로나가 사요가니가 볼을 돌리다가 뚝딱 만드는데 어차피 메시가 해결하는데 그치. 이게 매우 강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정말로 치고박는 게 너무 많아서 또 얻어맞기도 잘 얻어맞잖아요. 네. 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테르전도 하피냐 골 들어갔을 때 야 끝났다. 끝났다. 아 체르비가 거기서 골 넣을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명승부가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스타일 면에서도 그리고 재미 면에서도 흥행 면에서도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겠지 뭐. 그랬겠지. 엘크는 특히 재밌었죠. 뭐 특히나 마지막 엘크를 같이 함께 했는데 야 이거 은바페가 쫓아가는 거 보고서 진짜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근데 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보니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이따 레알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팀이 여러 가지 손볼 때가 많긴 하구나. 그러니까 좀 리드를 지키거나 이런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는 엘클에서도 충분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엘클 4경기 모두 승리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잘 있진 않은데. 거의 없죠. 예. 네,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엘클 4경기 모두 승리했다는 거에도 의미를 둬야 되지만 2경기는 리그 경기고 2경기는 결승전이에요. 그죠. 스페르코파하고 코파델레이 예.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만나서 승리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바르셀로나 지금 라마시아에서 올라온 어린 선수들 많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경험이 축적이 엄청 됐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축적도 많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좋죠. 기분 좋죠. 보고 있으면. 자, 어쨌든 사실 더블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시즌에 평점도 9점에 가깝고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재밌는 축구도 했고 그럼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발롱은 덴벨레가 탈 거라고 보시나요? 덴벨레 쿠뎀그 지금 보니까 질문이 예. 지난달까지 그 발롱도르 탈 가능성 순위 네. 그걸 봤을 때 1위가 라민 야말이었고 네. 2위가 하피냐였고 3위 뎀이었고 뎀. 4위가 페드리였고 5위가 살라였어요. 네. 근데 챔피언스리그 끝나고 나서 순위를 봤더니만 뎀이 1위고 1위. 그리고 2위가 라민 야말 3위가 하피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은 네 덴벨레 아니면 라민 야말이다. 야말. 근데 덴벨레 쪽으로 많이 가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했고 그리고 트래블 성공했고 한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4개나 들어 올렸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중심은 역시 덴벨레거든요. 그리고 덴벨레가 왼쪽이 아니라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했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굉장히 포지션 변화를 많이 시키는 가운데 속도, 압박, 기동력 다 앞세워서 네네. 타팀을 압도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도격대장은 덴벨레니까. 네. 그런데 올 시즌 기록을 쫙 살펴보고 올 시즌 플레이의 임팩트를 보면 라민 야말이 앞선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 얘기를 저희도 따로 콘텐츠를 하나 좀 빼고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발롱도르는 팀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의 수상이라면 덴벨레가 못했다라는 게 전혀 아닌데 임팩트로 따지면 저는 라민 야말이 좀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팀적인 부분에 뭔가를 따지자면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톱니바퀴 같은 이 톱3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퍼포먼스에 튀는 거 이런 거는 야말이 좀 더 앞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야말의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공격 포인트가 생산성에서. 의외로 적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그 덴벨레하고 라민 야말의 기록을 봤을 때 네. 덴벨레와 라민 야말 기록 중에서
덴벨레가 앞서는 건 골 기록밖에 없어요. 그래요? 골은 덴벨레가 더 네. 많이 났어요. 하지만은 나머지 기록들은 드리블 성공 횟수, 패스 성공 횟수, 패스 성공률, 여기다가 뭐 기회 창출 능력, 네. 그 출전 시간, 그리고 도움 기록 이런 부분들은 다 라민 야말이 앞서요. 네. 그래서 경기에서 주는 임팩트 그리고 이 선수를 봤을 때 헉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면서 네. 감탄하게 되는 그런 천재상들을 보여준 그 횟수는 라민 야말이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라민 야말이 아니면 이건 그냥 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냥 댐인 걸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중에 일부는 이거 라민 야말이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라민 야말이 갖고 있는 그 천재성과 플레이의 희소성과 임팩트. 그리고 플레이의 임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라민 야말도 댐보다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하피냐랑 야말이 둘 다 잘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정작 투표를 하게 되면 분산. 약간 분산. 아. 작년에 레알도 뭐 비니, 크로스, 카르발 뭐 약간 이렇게 나뉘듯이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합니다. 맞아. 예전에 뭐 반다이크도 한번 다 막 또 분산되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플레이 자체에서 느끼는 그 경이로움은 라민 야말이 앞서는데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하피냐가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하피냐는 골 도움 능력이 굉장히 상승했거든요. 이건 라리가에서도 그렇고 네. 챔피언스 리그에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챔피언스 리그 득점 1위 도움 1위예요.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찍어내는 능력은 하피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각국의 기자들이 투표할 때 나는 결국 남는 건 도움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피냐 쪽으로 표를 좀 준다면 분산될 수도 그쵸? 분명히 있죠. 근데 덴벨레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건 그 상징성이에요. 프랑스 클럽이 마르세유 이후로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했고 거기다 트래블이고. 그리고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간절히 원했다는 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됐죠. 네이마르가 음바페가 메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걸 결국 덴벨레 앞세워서 한 거니까 그런 상징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덴벨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고. 저도 높은 거는 덴벨레 쪽이라고 보긴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요거는 좀 다른 뭐 라민 야말이 또 가장 핵심적인 선수였는데 발롱도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봤고 감독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플릭은 데뷔 시즌에 더블을 했습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 라이벌 팀 팬이 보는 한지 플릭의 이 장점, 강점은 뭐였다고 보시나요? 일단 수비적으로 수비할 때 완전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번 뚫리면 이제 실점을 하는데 와, 그게 안 뚫리더라고요. 묘하게. 물론 이제 후반기가 돼서는 이제 선수들도 어느 정도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하면서 네. 그게 무너지는 경우도 좀 봤지만 와, 초반에 그 모습들 그 수비들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왜 칭찬하고 있어? 나 부정적인 부분. 여기서 좀 제가 한번 먼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뭐가 그러면 좀 예를 들어 이제 알론소가 와서 야 여기가 한 시즌 해보니까 여기가 약점이네 이거 파면 되겠네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보이셨죠? 그러니까 원래 장점을 반대로 하면 이제 단점이 그죠? 되잖아요. 그게 이번 시즌에는 잘 먹혔지만 과연 다음 시즌에 더 전술적으로 강력해진 레알 마드리드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정도면 충분히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야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야말은 너무 인정. 잘해. 하지만 이제 하피냐는 약간 태사자 같아요. 약간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또 한 시즌 반짝한 선수들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위험성이 살짝 보이지 않나. 형님 그래도 반짝은 아니었잖아요. 야, 4, 5년은 더 그럼요. 하피냐도 한 4, 5년 했잖아요, 지금. 리즈 때부터 하면. 그렇죠. 예. 저희가 1위 기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술적인 장점이 두 번째 시즌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하피냐 같은 선수가 계속 위력을 발휘할지 조금 의문이다. 네, 이런 느낌인데 형님이 어쨌든 플릭은 뭐 바이언에서도 이미 한번 증명을 한 바가 있고 바르셀로나 와서도 우려했던 거를 다 종식시키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제일 이 감독이 긍정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플랜 A를 잘 짰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잘 짰다. 컨셉이 좋다. 너무 잘 짰어요. 이거는 이제 공격 쪽에서 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이 보여준 것도 있고 미들라인에서 페드리라든가 더용이 보여준 것도 있고 그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이니고가 라인 맞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플랜 A보다 플랜 B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선수 교체에서 교체 타이밍도 약간? 그렇고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느낌까지 드니까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바르셀로나 올 시즌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정도의 수비 라인을 올리면 이거 한번 뚫리면은 이거 커버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오히려 약팀에게 패배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약팀에게 실점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사실 바르셀로나 올 시즌만큼 공격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경기들 많았을 겁니다. 난타전으로 끌고 가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지 플릭 감독이 이 수비 라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즌에 아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수비 라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양날의 검 같다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은 이런 스타일로 가더라도 시즌 후반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인테르하고 4강 2차전 하피냐가 막판에 골 넣었을 때 우리 모두 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거기서 좀만 돌렸으면 네. 그냥 그대로 끝낼 수도 있는 경기긴 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는 감독의 스타일과 감독의 생각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이런 스타일이 자신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걸로 지금 성적을 냈기 때문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잘했으니까. 애매하죠. 잘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비판하기보다는 지지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한지 플릭 감독의 이 수비 전술은 볼 때마다 좀 뜨끔뜨끔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시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돌아오는 시즌에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에서 그 전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수정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절충을 좀 한다. 다만 여름에 누구를 영입할지가 좀 관건이고 그리고 지금 뭐 조한 가르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연결되고 있는데 예. 수비 쪽이 보강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인텔리전 보면서 제가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 둠의 피지컬에 밀리는 걸 보면서 물론 제라르 마르티니까 밀렸겠지만 네. 축구 선수에게 피지컬이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피지컬이 강한 선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예요? 바이오가 무슨 피지컬을 걔 뛰지도 않았잖아 제대로. 레알에서 피지컬 제일 좋은 맨디 어떻습니까? 맨디 아니에요. 가져가. 누누 멘데스 보니까 네. 확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렇죠. 마치 안약 딱 넣었을 때 이렇게 뻥 뚫리듯이. 정화되는. 네. 저희도 맨디 보다가 누누 보니까 세죠. 좋더라고요. 네. 뭐 둠프리스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이 좋으면 머리가 고생 안 해. 피지컬로 그냥 눌러버리면 뭐 생각하고 말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파리하고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몸이 좋으면 고생 안 하는 건 맞는데 또다시 몸 좀 놈하고 만나잖아요. 같이 몸 좋고 젊은 애를 만나면 또 그것도 그러면 고생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네, 그것도 있어.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진짜 뭐 계속 얘기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젊은 게 아니라 어린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뛰어댕기는 거에 장사 없다. 자, 이 정도로 두고 그럼 이제 2사 이후 시즌을 돌아보는 그 시간인데 이적 시장부터 여름 겨울 합쳐서 전체적인 랭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올모, 파워빅토르, 슈체즌이고 나간 선수들이 좀 있어요. 뭐 임대도 있겠습니다만 뭐 균도한 나갔고 뭐 데스트나 호키 이런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전체적인 직전 겨울과 그전 여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S, A, B, C, D, F 랭크 어디로 보실까요? 한지 플릭이 들어간다면 네. A까지는 가요. 플릭 뺀다면? C, B. C. 누가 제일 좋은 영입이냐 묻는다면 그럼 형님은 한지 플릭이다라고 네, 하시겠네요. 한지 플릭이죠. 한지 플릭이다. 네. 사실 처음에는 좀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독일인 그리고 저렇게 이 하는 감독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르셀로나 DNA 너무 이질적인데 플릭이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라고 그러면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괜찮을까?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한지 플릭이 공격 전술을 짤 때 직선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직선적이다기보다는 약간 곡선적이잖아요. 좀 많이 돌리면서 들어가는 형태인데
근데 이 바르셀로나에게 직선적인 공격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게 느껴지는 시즌이니까 감독을 정말 잘 선임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비 감독이 사실은 볼 돌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답답함을 느꼈던 팬들이 이번에 완전히 빵 뚫리죠. 와 이거 사이다다, 뻥 뚫린다 진짜. 막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형도 근데 처음에 시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형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 되게 안 좋은 소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똑같다고. 이게 나 너무 불안했거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역시 축구는 결과다. 맞아. 네, 결과 나오면 결과다. 모든 게 해피해지죠. 네. 다니 올모 관련해서는 사실 바르셀로나는 올해 지금 다 잘 돼서 이게 잘 지나가서 그렇지 등록 문제서부터 이 행정적인 처리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건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만 테바스 관련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잡음들이 나왔고 그걸로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지금 올모, 파우빅토르, 슈체슨이잖아요. 예. 이 중에서 실패한 선수를 찾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못한 선수가 파우빅토르인데 파우빅토르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 실패했다고 보기엔 어렵거든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줘야 되겠구나. 한 B 정도를 줘야 되겠구나. 아, B 줄만하다. 그리고 올모, 파우빅토르, 슈체슨이 중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입은 슈체슨이에요. 슈체슨이요. 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테오스테겐 부상당하고 이냐키 페냐 정말 삽질할 때 그때 좋았는데. 네, 그때 진짜 불안했거든요. 근데 은퇴했던 슈체스니가 돌아와서 잘해줬고. 너무나 잘해줬기 네. 때문에 저는 슈체스니 영입이 가장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고 올모는 저는 영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출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선수 등록 문제도 있었고 여기다 부상 문제가 부상도 계속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올모를 미워할 수 없는 게 나오면 잘해. 올모 골 많이 넣었어요. 네, 은근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또 올모가 잘하니까 얘는 미워할 수가 없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올모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올모가 한 시즌 좀 건강히 뛰어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덜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셀러리 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시즌에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가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영입을 잘해야 되는 게 선수가 들어오면 잘 안 나가. 방을 안 빼. 방을 안 빼.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하는 선수들도 안 나간다. 안 나가. 그러니까 막 움티티 이런 애들 버티고 있고 막 렁글레 이런 애들 버티고 있고 막 이래. 예. 저기 바이오 붙었잖아.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입하고 그리고 이적이 잘 되면 실패하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정리하고 막 이러면 또 공간이 생겨서 또 영입할 수가 있는데 이 한 명 영입하면 얘가 안 나가면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율을 높여서 가능성이 좋은 애를 데려오지 않으면 악성 재고라고 팬들이 표현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좀 레알도 꽤 많죠. 뭐 맨디, 알라바, 바예호 뭐 많죠. 네, 레알 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도 그런 선수들이 좀 덜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입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예. 물론 이적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셀러리 캡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선수 영입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건 얘 들어왔을 때 얘가 과연 잘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팔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욕들어도 안 나가. 난 여기가 좋대. 형 같으면 어떻겠어. 제일 좋은 회사 가가지고 돈 주는데 그죠.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지 형도. 버티지 어떻게든 버티지. 글로벌 막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럼. 회사 들어가고 연봉도 높은데 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런 자식들이 또 연봉은 그렇게 네, 세지. 괜찮잖아. 그리고 나서 꼭 문제 있던 놈들이 연봉 다 받고 문제 해결한 다음에 FA로 나가. 댐 듣고 있나? 이씨. 예. 어쨌든 이적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릭 포함하면 정말 높은 점수. 플릭을 뺀다 하더라도 기회를 못 받은 파워 빅토르를 제외하면 올모나 슈체즈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B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경기, 최악의 경기를 좀 뽑아 볼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 최고의 경기는 코파델레의 결승전이죠. 엘클. 네. 그 경기는 제가 집에 가서 혈압을 잤는데 15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터진 경기라서 집에 갔는데 그게 새벽 경기잖아요. 각성되잖아요, 완전히. 네, 잠도 안 오고 혈압도 너무 올라가 있고 제가 보통 115에서 125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딱 정상 네, 범위. 관리해서. 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수치가 안 된다. 뭐 술을 먹은 것도 네.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기 보고 나서
와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그 쿤데의 골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형준 형도 지금 쿤데 골이 그 모드리치의 패스를 끊어서 들어가면서 쿤데가 마무리 질 때, 와 중거 슈팅인데 크루토아가 막을 수 없는 그 코스로 처리했을 때, 와 그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골 얘기라니까 두 분 다음 시즌에 모신 다음에 맥 바뀌게 넣고 그거 있잖아요. 침묵 무건 중계. 와, 그거 그거 하면 와 맥박만 보여주는 거죠. 와, 심박수랑 어마어마하겠다. 예. 참고로 그 경기는 저도 혈압 한 180까지 아 진짜 레알 팬들도 그렇고 김영준 추정상 아. 느낌상 한 180 갔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또 뒤집어내고 이런 걸 보면 네. 레알 팬들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저는 형이 그 엘클 1차전 아 0대4 경기를 오히려 저는 뽑을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경기로. 왜냐면 코파델레이는 그래도 약간 후반전에 레알이 또 잘하면서 약간 되게 신선한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전반기 엘클 1차전은 거의 그냥 진짜 압살이었죠 진짜. 가둬놓고 요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경기를 오히려 저는 뽑을 줄 알았는데 그 경기는 이제 음바페만 기억나요. 옵사이드. 네. 옵사이드 8번인가? 한 경기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기록 세우는 듯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는 그것만 기억나고 그리고 이거 제가 바르셀로나 올 시즌 끝나면서 약간 울먹울먹했는데 2024년도는 저한테는 기억하기 싫은 해예요. 그러니까 11월에 제가 쓰러졌는데 바르셀로나도 제가 쓰러진 그 기간 동안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순위가 3위까지 내려가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퇴원하고 나서 뭐 1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네. 활동했는데 2025년 들어서 스페르코파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승하면서 그때 네.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025년 보면은 패배가 3패밖에 없어요. 네, 도르트문트, 인테르, 비아레알. 예. 근데 비아레알은 뭐 의미 없는 경기였고 인테르, 도르트문트전도 솔직히 1차전 승리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는데 인테르전 패배가 이제 좀 뼈 아픈 거였고. 뼈 아프긴 했는데 그만큼 저는 즐겼어요. 네. 2025년은 바르셀로나의 그 플레이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야, 어떻게 보면 그 영주 형의 건강과 함께 바르셀로나가 같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르셀로나에 탑승한 거죠. 바르셀로나가 잘 됐대. 네. 아 거꾸로 생각하시죠. 바르셀로나가 송영주에 탑승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이제 감정이입이 되니까 올 시즌 끝날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럴만한 형님도 고생하셨으니까 네. 이래저래.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바르셀로나가 안 좋은 거는 못 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네, 뭐 형님 건강이 네. 안 좋으셨던 네. 거랑 별개로 그때를 못 봤으니까. 그때는 못 봤으니까. 네. 그래서 올 시즌 돌아보면 그냥 행복한 기억들이 많아요. 네. 바르셀로나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가 송영주 형님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2025년을 버렸다. 아하, 라고 페레즈의 보시면 큰 그림. 그렇습니다. 예. 1월 이적대장에서 수비는 좀 보강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최고의 경기는 그렇게 뽑아주셨고, 최악의 경기는 인테르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쵸. 네. 그 경기는 그 몇 분을 못 참았으니까. 그렇지. 사실 제3자 팬들이나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축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최강의 경기긴 한데, 저도 딱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피냐 골 들어가고 조금 더 운영했으면 그대로 경기를 그냥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와 이거를 또 더 몰아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맞은 그림이 됐으니까 인테르가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래요. 네, 인테르는 인정해야죠. 저는 뭐 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운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이제 주심 문제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인테르가 잘한 건 잘한 거고 네. 인테르가 승리할 만한 경기를 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테르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마도 계속해서 리드에 나갔을 거예요. 결승 빼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르셀로나하고 인테르 경기를 보면 네. 인테르가 계속 리드에 맞아요. 나가요. 선제골 넣고 뭐 계속. 네. 근데 바르셀로나 그 몇 분 리드한 거예요. 맞아. 인테르 상대로 마지막 그 하피냐 골 들어가면서 그 몇 분 리드했는데 그 리드하는 시간을 최대한 끌고 갔어야 되는데 끌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졌는데 결승전에서 파리하고 붙는 거 보니까 초반부터 이제 계속 끌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가 원하는 경기 내용이 아예 안 나왔죠. 아예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기는 뭐 인테르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경기력이 나빴다라기보다는 좀 아픈 경기였으니까. 네, 아픈 경기죠.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 팬들 뭐
모든 명문 구단들은 챔피언스리그 시작할 때 트래블 꿈꿉니다. 그리고 상황까지 갔으면 눈앞에 있는 건데요. 눈앞에 뭐. 있으니까 트래블 꿈꾸죠. 저도 이번에 기회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없어 보이지만은 바르셀로나 트래블 하면은 클럽 역사상 3번 트래블한 3회 트래블이죠. 네. 예. 유일한 클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재수없네요. 재수없을 것 같았어요. 2회 트래블이 이제 바이에른 바르셀로나 네. 두 팀인데 그래서 야 새로운 역사 쓰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럴만했고. 네. 우리가 뭐 축구에서는 금지연데 적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적기는 보통 4방 플래그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this time이다. 예,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의 골 기억나시는 골 있나요? 그 쿤데 골도 있고 네. 군대 골 진짜 대단하죠. 네. 그리고 저는 인테르하고 4강 1차전 라민 야말. 야말 골. 개인적으로 라민 야말이 비판 들을 때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그죠.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득점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골 장면은 물론 라민 야말스러운 골일 거예요. 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ZD 강차. 네. 근데 라민 야말스러운 골이라서 아마 라민 야말이 이런 스타일로 골을 계속 넣는다면은 라민 야말의 전매 특허 야말 존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 예. 있을 텐데 약간 메시의 향기를 느끼게 해줬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 골만큼은 약간 메시 맞아. 진짜 많이 났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많이 났어. 그게 뭐 제2의 메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시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메시의 향기를 내는 젊은 친구가 등장했는데 완전히 다른 친구잖아요. 네. 갔다면 라마시아 출신 그 하나인데 그 순간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이건 메시의 느낌이 난다. 향수가 슥 나는. 그래서 그 골은 기억이 나고요. 하피냐 골도 많이 기억납니다. 하피냐가 은근히 골을 많이 넣기도 했고 원더골이 많아요. 결정적인 골도 예. 많아요. 그래서 하피냐 골도 많이 기억이 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레반도프스키 골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많이 넣었거든. 많이 넣었는데 어. 뭐 약간 다른 이게 임팩트나 이런 게 조금 그치. 아니 40골 이상을 넣었는데 왜 기억이 잘 안 나지? 그 약간 레반도프스키는 당연히 이제 넣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말이나 하피냐는 진짜 원더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맞아요.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그런 같아요. 게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면 최고의 골 형님 생각하는 거는 뭐 쿤데의 득점이라거나 야말의 인텔리전 득점 이런 거. 그러면 감독, 보드, 선수 다 합쳐서 올해의 바르셀로나의 인물 한 명. 한지 플릭이죠. 한지 플릭이다. 네. 올해는 한지 플릭이에요. 한지 플릭이다. 물론 이제 선수 중에서는 라민 야말이나 야말인데 저는 라민 야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많은 분들은 페드리 페드리라고 얘기하시는 생각할 분도 거예요. 많고. 왜냐면 페드리가 엄청난 활약을 그쵸? 해줬고 건강한 페드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올 시즌 바르셀로나 미드진 이거 문제 심각했던 미드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르날 카사도를 시작했어. 그런데 베르날이 부상을 당했어. 네. 그 뭐 페드리 카사도였다가 카사도 부상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갑이 나오고 더용 나오는데 이제 후반기에는 페드리 도용이 너무 잘했으니까. 그러면서 주전조가 딱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좋은 미드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건 사고가 계속 있었던 그 미드진이고 맞아요. 그 중심에 페드리가 계속해서 버텨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힘을 발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뭐 심장, 핵, 머리 이런 선수는 저는 페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눈을 사로잡는 건 역시 라민 야말이 야말이고. 아닌가. 바이데 부상 당한 다음에 라민 야말이 얼마나 개고생했습니까. 진짜 17살짜리에게 드리블해줘. 공격 활로 개척해줘. 득점 기회 만들어줘. 골도 넣어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반 500인데, 반 500이래. 반 100살인데. 지금 반 100살짜리 나도 경기 보면 라민 야말에게 좀 미안하지만 해줘. 너무 많은 걸. 좀 보여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해낸 친구이기 때문에. 또 에이스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역할을 또 해오는 게 그런 선수들이 나중에 큰 선수가 되고. 그래서 저는 라민 야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페드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 시즌 전체 다 따진다면 한지 플릭이죠. 그 여러분도 뭐 이미 자주 들으셨겠지만 한지 플릭이 생각보다 나이가 꽤 많은 감독입니다. 감독 커리어를 좀 늦지막히 시작한 케이스라 코치로도 많이 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감독을 뭐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에서의 지금 모습을 이어간다면
뭐 앞으로 한 서너 시즌 정도는 좀 거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 계약을 좋아하네요. 계속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 7년으로 네, 기억하는데 재계약 1년 재계약을 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잘한다면은 계속해서 1년씩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만두겠죠. 네. 아마 그 한지 플릭은 가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 계약보다는 이제 짧게 네. 이렇게 이어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사비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비 놀고 있어요. 차비가 네. 진짜? 그 어디론가 분명 부임은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잡스페인에 올려놨습니다. 구직. 부임 그- 구직 중이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한국 축구 팬들은 잉글랜드 경기 위주로 보니까 PL 와가지고 한번 또 재밌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차비 감독을 위해서 프리미어리그 같은 그 치열한 리그에 네. 가서 경쟁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약간 차비가 개고생을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아니. 여기 또 다른 빡빡함이 있는 리그인데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너무 속이 보였나?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위 얘기해서 스타들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너 우리 클럽 올래 그러면 거부를 거의 못해요. 못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가면 물론 우승 경쟁은 빡센데 네. 그래도 3위 이상은 할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 네,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느 정도 할 거야. 또 갖고 있어요.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저 팀에서 뛸 때 저 팀의 그 아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저점이 높죠. 저점이 높은 거예요. 근데 고점은 우승이야. 음. 그러니까 많은 스타들이 부르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이야기가 달라요. 아참 그냥 뚝 떨어지니까. 아참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경쟁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라리가가 경쟁을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승 경쟁할 때 미친 듯이 하죠. 그죠. 하는데 일단 이 팀들에 갔을 때와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에 갔을 때 그 약간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경쟁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구도가 좀 다르죠. 아예 네, 약간. 구도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고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차비 감독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바르셀로나 감독, 레알 마드리드 감독 비판 많이 듣는 거 맞습니다. 욕 많이 먹는 거 맞아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동에서 감독하고 바르셀로나 감독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승에 근접한 팀들만 맡은 거예요. 차비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길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차비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못 봤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여줘라. 네, 왜냐하면 라리가 우승했을 때 여기서 더 발전하겠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겠지. 근데 거기서 멈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비 감독이 감독으로서 더 발전하려면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더 발전할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머리가 좋은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영상 많잖아요, 유튜브에. 많죠. 차비 감독이 머리가 자기 좋아요. 전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면 저는 거기서 벽을 하나만 딱 딱 깨면 깨면 확 올라갈 거라고 그럼 보거든요. 토트넘? 토트넘도 전 나쁘지 않다고. 지금 토트넘 상황이 좀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뭐 차비도 곧 저는 뭐 그 정도 경력과 이걸 갖고 있으면 어디론가는 가겠죠. 예. 근데 아니 전 토트넘도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포 감독이 너무 공격적으로 썼는데 네. 지금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죠. 그죠, 진출하죠. 그리고 포 감독이 지금은 너무 전술적으로 비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A밖에 없어. 공격밖에 없어. 근데 차비 감독이 거기 가서 좀 유연하게만 한다면 전술적인 지지도 모른다. 받을 수 있고 그 여기다가 뭐 챔피언스리그 경쟁이라든가 유럽 대항전 경쟁을 한다면 솔직히 리그 순위 올리기는 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리그 순위는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17일 했으니 그보다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과연 토트넘이 차비를 원하느냐? 최근에 시몬의 인자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지금 뭐 토마스 프랑크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약간 토트넘 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래도 누가 오든 포스텍보단 낫다라는 생각을 그치, 우리나라 그럴 수도 팬들은 또 있고요. 하고 계시긴 한데 맞아요. 자, 그러면 포지션별로 묶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라인은 골키퍼, 센터백, 사이드백입니다. 테오슈테겐, 페냐, 슈체즈니, 그리고 센터백은 쿠바르시 아라고, 이니고 마르티네스, 에릭, 크리스텐센, 그리고 사이드백은 발데쿤데, 그 다음에 포트랑 제라르 마르틴, 요런 선수들인데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랭크 S부터 F까지 어느 거를 좀 주실 건가요? B B. 주겠습니다. 네, B뿔 B. B뿔. 네.
아쉬웠던 거라고 보면 어느 쪽이 좀 아쉬웠다고 보십니까? 아쉬웠던 부분은 곳곳에 있긴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네, 일단 수비 라인에는 뭐 부상들이 좀 이제 아쉬운 게 네.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주전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아 주전주는 문제가 없다. 네, 발데, 이니고, 쿠바르시, 쿤데 그리고 뭐 지금은 슈체슨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주전은 문제가 없었지만은 계속 구멍이 생겼거든요. 아 그러니까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테오스테겐, 페냐, 슈체스니로 이어지는 그게 상황이 있었고 예. 그리고 막판에는 결국 제라르 마르틴이라든가 포트라든가 에크포트. 그 아라우드 수비 쪽에서 문제 많았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좀 아쉬움이 좀 컸죠. 레알 마드리드 엘크를 했을 때 제일 좀 부담스러웠던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누군가요? 저희가 못 가진 능력의 포지션들이 확실히 부럽긴 하더라고요. 양 풀백. 사이드백. 레알이 이제 또 사이드백 문제가 좀 있으니까 뭐 쿤데라거나. 쿤데랑 이제 뭐 발데도 이제 뭐 살짝 무섭긴 한데 사실 쿤데가 제일 빡세죠. 빡셌죠. 워낙 잘하니까 네. 이제 뭐 비니시우스랑 또 계속 마주치는데 거기서 이기질 못하니까 약간 비니시우스가 예전에 아라우오 상대로 했을 때 상당히 좀 힘들어 했듯이 이제 쿤데 상대로 또 힘들어 하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게 사실 쉽진 않았죠. 네, 가장 빡셌죠 뭐. 사이드백이 빡빡하다. 네네네. 그 바르셀로나는 라인 올리기 때문에 라인 컨트롤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니고의 활약이 그렇죠. 매우 중요했고 이니고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수비가 뚫렸을 때 쿠바르시가 얼마만큼 잘 커버해 줄 수 있느냐도 중요했기 때문에 쿠바르시의 활약도 눈에 들어왔고요. 쿤데는 노예였고 정말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문제가 터질만 있었고 하죠. 발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상이 선수 탓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순간에 빠진 게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백업은 좀 구합시다. 아니 이거 지금 마르틴 포트는 이건 좀 많이 약하죠. 진짜 에릭이 아니었으면 예. 에릭이 라이트백으로 뛰면서 그 정도 할 줄 몰랐어요. 뭐 골도 넣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에릭 솔직히 전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 예. 왜냐면 수비할 때 스피드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고 손을 너무 많이 맞아요. 써요. 손 쓰죠. 런글레로 이미 많이 당하셨잖아요. 손 쓰는 거. 네. 손을 너무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 나오고 반칙 나오고 퇴장 나오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 게 에릭이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뛰고 라이트백으로도 뛰면 멀티 자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전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백업으로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결국은 뭐 포트는 보낸다고 봤을 때 왼쪽 백업을 한 명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아라우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한 6천만 유로 정도 땡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한지 플릭 감독이 아라우는 뭐 믿는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라우가 다음 시즌 간다고 봤을 때는 센터백 라인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라우, 텐센 뭐 이런 선수들이 네. 백업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텐센은 막판의 플레이를 보면 얘가 건강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문제는 왼쪽 백업이에요. 내가 계속 마르틴을 봐야 된다는 게 얘 피지컬이 너무 안 좋아. 좀 뭐 어시스트 막 하고 이런 거는 놀랍긴 했는데 얘가 실점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라르 마르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최대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하는 건데 그 능력이 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태생적으로 안 되는 애다 피지컬적으로나 약간 이런 얘기죠. 나 이 방송하면서 예.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진짜 나쁜 놈 같다.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사실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뛰려면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참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레알급이다. 바르셀로나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제라르 마르틴은 그런 모습이 좀 없어서 아쉽긴 하죠. 네. 그래서 좌우 다 소화될 수 있는 백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 한쪽만 선택한다면 저는 오히려 오른쪽 백업보다는 왼쪽 백업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토미야스. 왜 이래? 프란 맨디. 아니야. 어허. 1+1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수비 라인은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으나 부상자들이나 아니면 스쿼드 자원들의 어떤 퀄리티가 좀 아쉬웠다. 네. 그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펩 감독의 인터뷰 보니까 스몰 스쿼드를 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신이 기용할 수 있는 선수는 한정적이니까. 그러면은 기회조차 못 받는, 벤치에 앉는 기회조차 못 받는 선수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만약의 경우 마이너스 상황이 되면
올리겠다 밑에서. 음. 그래서 이제 팀을 구성하겠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또 맞는 생각 같아요. 저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펩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트래블을 노리는 팀은 막판에 그치. 어, 힘이 붙이잖아요. 힘에 붙여요. 경기 일정 올 시즌 한번 너무 생각해 보세요. 주중주말 경기가 계속 있어. 네. 밤에 잠을 못 자. 입중계하는 것도 피곤해. 진짜 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사실 라리가는 또 시간대도 좀 최악이고, 극악이라. 네. 아, 그래서 왼쪽 백업은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골키퍼는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페냐는 나가고요. 지금 슈테겐도 네 조한 가르시아가 오면은 테오 슈테겐이 뭐 자신은 남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봐야 될 될 것 것 같고요. 같다. 예. 자, 그럼 미드필더로 가겠습니다. 페드리, 프랭키 더영, 다니 올모. 뭐 올모는 포워드까지 볼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페르민, 가비, 카사도, 베르날, 토레 이렇게입니다. 여기는 A 주겠습니다. 그중 아쉬웠던 선수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선수는 네. 두 명 뽑을 수 있어요. 두 명. 누구? 한 명은 베르날. 베르날.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플레이하는 걸 계속 보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리기 때문에 플레이하면서 더 성장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스케츠 유형이야. 조금 귀한 유형이죠. 네, 사실 귀한 유형이에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지금 4-2-3-1 쓰고 있는데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페드리 도용 네. 아니면 뭐 페드리 카사도 아니면 페드리 가비 뭐 도용 가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명씩 두고 있는데 베르날은 혼자 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더 보고 싶어서 베르날 부상당한 게 너무 아쉬웠고 물론 이제 다음 시즌에는 부상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가비입니다. 가비.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가비가 기대만큼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격은 확실히 유지 중이던데. 네, 성격은 예. 인정. 아 그런데 뭐 페드리, 도용, 올모, 페르민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뭐 네. 페르민에 대해서도 저는 불만이 좀 있긴 있지만 조금 있으셨나요? 네, 조금 있어요. 예, 많이 있지 않으셨나요? 예. 페르 야! 막 이거 내 기억이 나는데. 아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좀 그래요. 많이 그래. 아시죠? 네. 페드리, 도용은 저는 뭐 큰 실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리고 큰 실수를 할 유형도 아니에요. 네네. 도용이 가끔씩 볼을 끌고 올라갈 살짝. 때 문제를 좀 네. 드러냈지만 뭐 그거는 아니고 올모는 부상만 아니면 괜찮고 페르미는 미드필더다운 플레이를 좀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움직임은 보여줘요. 그죠.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이라든가 도움을 기록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여주는데 조금 더 미드필더다운 모습 그러니까 좀 내려와서 연결해주고 아니면 상대 박스 근처에서 연계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고 그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 얘가 걷고 있어. 또 좀 약간 화내시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하네.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박스 근처에서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레반도프스키가 예, 이리 뛰라고 네네네. 저리 뛰라고 손짓 발짓 다 해주냐. 아 진짜 여하튼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포인트 능력이 있는 그런 거는 선수니까. 좀, 네. 바르셀로나가 좀 미안해할 선수는 토레죠. 토레. 네, 이 파블로 토레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토레에게 기회를 많이 못 줬으니까 토레도 아마 출전 시간을 위해서라면 떠날 이적을 좀 가능성이 하는. 있죠. 예. 어쨌든 미드필더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자, 공격 라인은 야말, 하피냐, 그리고 안스파티, 레반도프스키, 상어, 페란, 그리고 파워 빅토르 이렇게인데 여기는 전체적인 평점은 이거 A뿔 줘야 돼요. A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 하피냐 이 세 명의 공격수가 만든 골이 거의 유럽 최고일 겁니다. 그죠? 네.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중요할 때 페란 잘 넣었고. 네.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맞아. 세 명의 공격수가 파괴력이 대단한데 백업도 확실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격 라인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스파티 없는 자원이에요. 이제 나가는 게 뭐 확정적이긴 네. 한데. 아 나는 근데 한지 플릭 감독 그 비아레알전은 마지막 홈 경기인데 네. 한 2, 3분 뛰게 해주지. 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안스파티가 지워져 버렸어. 머릿속에 없나 봐요. 여튼 안스파티는 없는 자원이었고 파워 빅토르는 간간히 나오긴 했습니다. 네. 파워 빅토르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선수거든요. 오히려 바르셀로나에서 자리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적하면은 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그 팀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네. 그래서 인기 많습니다, 지금. 여러 클럽에서 관심을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라민 야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충분히 좋고. 페란만 언급하더라도 이 팀은 뭐 페란 얘기하니까 갑자기 약간 좀 아까 페르민도 그렇고 페란도 그렇고 조금 패자로 들어가는 예, 패자 들어가는 약간 싫어하네. 패급까지는 아니잖아요. 페라고 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네. 다른 선수한테 골 먹히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저도 페란한테 골을 먹으면 괜히 빡치죠. 도열받아 진짜. 확실히 그런 게 있어. 페란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하이예요. 어. 이번 시즌에 그 정도로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10골 이상 넣었어요. 그래서 페란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 확실한 주전조 3명이 있고 백업조 1명이 있으면 이건 뭐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측면에 확실한 자원이 1명 정도 더 있다면 그러면은 하피냐라든가 라민야마를 관리를 해줄 네. 텐데 둘 다 출전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왼쪽 윙포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루이스 가리샤라거나 네. 루이스 가리샤란다. 루이스 디아스. 네, 예. 루이스 디아스라든가 아니면 뭐 레시포드라든가 뭐 그거 좋네요. 여러 명 에헤이. 연결됩니다. 에헤이, 걔가 레시포드가 글로 가면 또 호드리고 원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싫은데 네, 그거. 마르티넬리 안 얘기도 되는데, 있고 안 그러던데. 되는데, 안 호드리고는 되는데, 참, 네.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연결되는 선수들 이건 루머입니다. 네네네. 루머니까 토마스 테파티 얘기도 잠깐 나왔거든요. 파티. 근데 저는 그런 미드필더는 바르셀로나에게는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1명 정도는 있는 게 네네. 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갖고 어허. 있고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생각할 때 레시포드. 득점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지금 바르셀로나 데코 입장에서는 득점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게 레반도프스키 나이 때문에 그쵸, 레반도프스키가 문제가 생기면 9번으로도 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윙포워드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야만 있을 때 레반도프스키가 약간 꺾이더라도 그 자리 페란이 들어가면 됩니다. 페란을 좀 믿고 차라리 형님부터 먼저 믿어주셨던 것 같은데. 야, 형님이 지금 믿음을 전혀 안 주시지 않나요? 야 그럼 5년 뒤에 다시 내가 페란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예.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격 전개에 있어서 라민 야말에게 의존하는 게 너무 커요. 그죠? 그럼 라민 야말이 만약의 경우 뭐 징계라든가 어떤 문제 때문에 못 나올 경우에는 이 팀은 공격 전개의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왼쪽에서 공격 전개 능력이 뛰어난 선수, 그러니까 득점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드리블이라든가 연계라든가 확실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은 데코는 계속해서 9번과 11번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 시즌 쓰고 말 거잖아요. 레반도프스키 남은 시즌 한 시즌이라고 저는 하네요. 생각해요. 네. 나이 생각하면. 그러면 그 다음 여름에는 넘버 9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르셀로나가 넘버 9 찾으면 이름값 있는 애 찾을 거 분명 아니에요. 그렇겠죠. 또 돈 비싼 애들 찾을 거 네.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지금 영입한 왼쪽 윙포드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생각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영리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네. 어차피 득점할 선수들은 눈에 들어와.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란 모두 라리가에서 이번 시즌 두 두 골 자릿대. 이상을 넣었어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피치체를 못 차지해서 그렇지 올 시즌 최다골입니다. 맞아, 골 많이 넣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최다골이에요. 네. 공식 경기에서도 40골 넘어갔으니까 최다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레반도프스키가 에이징 커버가 와서 바로 망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페란에게 기회를 주면 되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비싼 애들 찾아다니다 보면 또 돈 문제 생깁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니코하고 조한 가르시아 합치면 루이스 디아스 가격 나와요. 맞아요. 뭐 니코도 싼 가격이 아닌데 그만큼 그 루이스 디아스를 네. 지금 리버풀이 비싼 가격표를 매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시포드하고 조한 가르시아 합치면 루이스 디아스 가격 나와요. 네. 루디를 좀 반대하시는 쪽이죠? 누구요? 루이스 디아스를. 아, 전 레시포드보다는 루이스 디아스를 아. 좋아하는데 레시포드는 또 주급도 너무 세. 에. 그런데 루이스 디아스를 그 잉글랜드 스타. 루이스 디아스 네. 맨유 출신. 네. 그러면 제일 원하는 건 약간 니코 쪽이시겠네요? 근데 탈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슈는 좀 크긴 한데. 네. 그래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루이스 디아스하고 하파엘 레앙하고 비교해서 네. 뭐 가격 문제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레앙이 낫다? 레앙이 낫지 않나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뭐 이거는 또
사람마다 또 차이가 그 있으니까. 선호도가 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루이스 디아스가 또 영입돼서 엄청 잘하면 또 네. 박제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전 잘할 것 같은데. 어울리긴 또 잘 네, 어울리기도 해요. 또 남미 선수들이랑 바르셀로나가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 그냥 루이스 디아스 영입을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면 왼쪽 윙 포워드 말고는 추가적으로 꼭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 하나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왼쪽 윙포드 좌우 풀백 백업 있으면 사이드백 좋고. 백업. 네. 그리고 그 피지컬이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있으면 그래서 좋고. 아까 파티 얘기하신 거고. 네. 근데 솔직히 뭐 미드필드 라인에 새로운 선수 없어도 지금도 가동이 돼요. 돌아가니까. 사실 이니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젊은 센터백이 있으면 좋긴 좋죠. 네. 왼쪽 라인에 좋긴 좋은데 이니고도 한두 시즌은 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다가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라인 보면 뭐 아라우오, 크리스텐센 나쁜 선수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라우오는 한지 플릭 수비 전술에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보고 있으면 수비 라인 못 맞추고요. 지가 패스하다가 끊기고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가 실수해놓고 되게 찰면피처럼 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만 좀 잘 고쳐지면 사실 피지컬적으로는 좋은 선수니까. 선수니까. 그러면 왼쪽 윙포워드나 포워드 라인 그리고 양쪽 사이드백의 백업 정도가 일단 최우선이고 골키퍼는 조한 가르시아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를 영입을 잘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목표하는 성적 이 정도 가야 된다. 무조건 트래블이죠. 오. 트래블. 아니 올 시즌 더블을 했으니 더블을 했으니 다음 시즌은 트래블이 목표죠. 물론 그 트래블을 못할 가능성이 높죠. 트래블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트래블을 못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올 시즌 더블을 했는데 다음 시즌은 라리가 우승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될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래블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일단은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의 트래블 목표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합당한 목표라고 좀 보십니까? 참고로 네. 지난 시즌 네네. 레알이 이제 리그랑 챔스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시즌 제가 시작할 때 그 썸네일에 목표는 트래블. 7관왕 도전 클럽 월드컵까지 해서 7관왕 가자 이랬습니다. 뭐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목표는 높게 목표 잡아야죠. 높게 잡아야죠. 높게 잡아야죠. 목표부터 네. 낮게 잡을 이유는 없으니까 또 뭐 바르셀로나 정도 되는 팀이.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한지 플릭 감독의 플랜 A가 상대가 다 읽고서 파이법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거 있고 레반도프스키의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을까. 여기다 레반도프스키가 만약에 다음 시즌에 제 역할을 못한다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다음 여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가오는 이번 여름에 스트라이커들의 대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미 스트라이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새로운 스트라이커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뭐 데쿠가 다음 시즌은 레반도프스키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거기다 페란이 있으니까 일단은 페란에 대해서는 이게 좀 믿음을 주시는 건지 안 주시는 건지 좀 애매하네요. 애매모호합니다. 예.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바르셀로나 패시가 4명 있습니다 지금. 네 아시죠? 페르민, 패드리. 페드리, 페란, 페란, 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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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잠깐 잊고 있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건 페드리밖에 없고요. 네, 보통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페란입니다. 페란. 페르민하고. 페르민. 그리고 페냐는 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이사이오 시즌 바르셀로나 팬결산 영주원과 함께했고요. 바르셀로나는 뭐 더블을 하는 또 위협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과연 다음 시즌 한지 플릭이 꿈을 꾸는 트래블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결국 이제 챔피언스리가 중요한데 다음 시즌도 한번 또 이적 시장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형주 형님과 레알 마드리드 결산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이